감독님 올해 이제 뭐 그동안 평창 문화올림픽 그다음 세계 문화유산 뭐 축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하시고 올해 20주년 그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총감독이라는 아주 큰 직책을 맡아서 지금 고민 많이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축제의 연속성과 축제 콘텐츠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올해 충장축제가 어떻게 변할지 좀 얘기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나와주시지요. 네, 우선은 멀리 이렇게 여러 감독님들께서 저희 광주까지 같이 와주시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주셔서 제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서 워낙 훌륭하신 감독님들께서 여러 이야기들 해주시면서 저도 이제 워낙 많은 것들을 또 느껴보고 또 책임감도 가져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도 이제 축제감독회의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저는 축제 감독은 아닙니다. 저는 축제 감독이 아니라 기획자의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자이고 또 때로 이제 연출을 하는 앞서 보셨던 것들을 직접 연출하는 연출가로서 또 기획자로서 이 축제를 그리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관점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대표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저의 주제이기도 한 축제 연속성과 그리고 축제 콘텐츠에 대한 관점의 전환을 기획자로서 연출가로서 축제 총감독이긴 하지만 이 충장 축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바라보는 기획자가 축제 총감독이기도 하지만 축제를 이제 만드는 기획자로서의 기획자가 바라보는 축제는 저는 이제 냉정하게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 너무나 많은 축제들이 있고 비슷비슷한 물론 앞서 이제 여러 축제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축제들도 있지만 우리 축제들이 대한민국 대부분 비슷비슷한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비슷한 컨텐츠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지 않는가 그 관점 속에서 우리 축제를 저는 바라보고 싶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또 축제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축제 컨텐츠가 여기 바꿔 하면서 바뀌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저는 이제 축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색이 사라져 있는 이런 관점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아티스트들의 연예인들의 돈벌이가 되는 방송에서는 방송 개런티 받고 축제회장 와서는 어마어마한 개런티 하면서 가져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무엇이 잘못됐고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충장축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시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만 우리의 축제들이 대부분 90년대 이후부터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문화관광 축제라고 하는 축제의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아까 뭐 1,100여 개 축제가 있지만 많게는 축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게 2,000여 개 축제들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계속 서로 경쟁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문화관광 축제라는 문체부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그 안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축제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의 광주 추억의 충장 축제도 문화관광 축제로서 지정이 돼서 국비도 받고 함께 또 바라보고 있는 홍보하고 있는 상황들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러면 우린 이야기합니다. 과연 성공한 축제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관광의 관점에서 돈이 되는 축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많이 오는 집객이 최우선되는 축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를 저 같은 축제 감독들에게 수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비슷비슷한 축제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잠깐 바라보면 이제 개막식 항상 정해져 있죠. 개막식 해야 되고요. 무대 공연해야 되고 먹거리, 홍보부스, 체험부스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나 개막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모여야 되니까 뭐 축하 공연 가수 누구 옵니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축제들이 관에서 주도가 돼서 중심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앞서 여러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축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들은 관에서 예산들이 들어오고 함께 이제 만들어갔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행정력을 바탕으로 빨리 만들 수 있고요. 예산 아까 우리 김백희 감독님 배고픔 속에서 저 지금 시급했습니다. 감독님 말씀하셔서 이제 예산에 대한 좀 그래도 따뜻하게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임 축제처럼 좋은 인프라 공간에서 축제 이 도시 전체를 쓸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파생된 문제들은 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의전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또 성과 단시간에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궁극적으로는 경쟁과 또 서로 지자체 간의 경쟁 그리고 치적을 쌓기 위한 과정들 특히 성과주의와 또 뭔가 새로운 거 없냐라는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많은 기획자들에게 감독들에게 이야기하는 상황들 속에서 잠깐 한번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예전에 그 실경 공연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공연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연들이 뭐 인상 서울이라든지 인상 여강이라든지 이 장혜모 감독이 이제 만들었던 축제가 이렇게 그 공연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찾아가서 야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보자. 저거 하면 사람 돈 많이 벌 수 있어.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경쟁적으로 만들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돌이킴을 한번 해보고요. 저는 이제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획해 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뭐 단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상상하고 그걸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걸 실제 구현하는 과정을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바로 디자인 됩니까? 바로 이거 만들어 주세요. 어떠한 상상도 없이 그것들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상상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육하 원칙의 이야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부터 얘기할까요? 뭐 할 겁니까? 새로운 거 없을까요? 왓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축제라는 공간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저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왜라고 합니다. 이 축제를 왜 하지? 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이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왜라는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고도 합니다. 즉 이제 축제를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끊겨지는 축제들이 아니라 축제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컨텐츠가 그냥 그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컨텐츠를 장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우선은 이제 우리 축제연구소의 우리 박승규 감독님께서 전에 한번 정리해 주셨던 자료인데요. 이제 우선은 이 축제가 단순하게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져갈 수 있게끔 가야 된다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수많은 감독님이 말씀하셨지만 점점점 시민들이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직 충장축제는 또 해오셨던 과정도 있고 저도 이제 해야 되지만 이제 그 여지들이 아직은 약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쇼 퍼포먼스가 아니라 놀아야 되는 거죠. 같이 손잡고 얼마나 잘하냐, 누가 오냐가 아니라 함께 놀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예술인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무대가 있고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들이 있는 축제의 전형보다는 같이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풍경이 무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그 무대라는 공간에서 시민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자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공동체 놀이의 지향성들을 저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개념에서 제가 충장축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세계유산축전에 예전에 총감독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한테 떨어졌었던 질문은 요 제주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에 이렇게 공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알릴 수 있게끔 축제로 만들어 주세요. 물론 앞서 우리 조영재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축제성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공간에서 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의 축제를 과연 어떻게 만들까? 저의 첫 시작은 Y였습니다. 왜 이걸 하지? 결과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들을 알리고 또 하나는 관광에 대한 관점들을 또 니즈를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한 26km 되는 길이거든요. 이 공간의 축제장으로서 어떻게 만들지? 근데 수많은 분들이 여기에다가 축제인데 관광객들 많이 오고 무대 만들어서 여기서 체험 활동하고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됩니까라고 얘기를 했었을 당시에 저는 이제 여러 컨텐츠들을 연속적으로 즉 언젠가 국비 사업으로서 만들어졌던 축제인데 거기에 컨텐츠들이 존속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표 컨텐츠로서 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제 고민들 속에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었고 또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꾸릴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또 수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또 뭔지 잘 모르겠고 우리 항상 했던 것은 무슨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소위 이야기하는 익숙함과의 부딪힘에 했었던 상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6km를 다 걸어 다니시죠. 설마 누가 걷습니까? 그리고 이걸 하러 누가 이게 오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돈을 내고 지불하게끔 한번 해보자라는 노력들 속에서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라고 수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왔던 상황 속에서 이 길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죠. 무슨 올레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의 유네스코가 지정한 이 보호구역을 걷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다. 하지만 철저하게 희소성의 관점에서 이 길들과 이 길에서의 컨텐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는 여기 분들이 유네스코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 분들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뭐 말뚝 박으려고 그러면 보호구역이 때 안 됩니다.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유네스코 지정이 돼서 너무나 행복한데 왜 우리 아무것도 못하게 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부딪혔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여러분들의 이 컨텐츠가 여러분의 먹거리가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유료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전문적인 해설사가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당신들이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면서 한번 이 자연의 공간 곳곳을 걸어다니면서 한번 해게끔 해보자. 많은 부딪힘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에 대한 시도 속에서 이렇게 한 26km를 걸어다니는 시간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험으로 해서 사람들이 탐험해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 공간에서의 경험들을 이제 의도적으로 판매를 했죠. 의도적으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이 수익들은 결과적으로 지역민들에게 갈 수 있게끔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런 노력들 속에서 다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했죠. 아까 말씀하셨던 리스크. 수많은 리스크 속에서 이거 왜 안 하던 짓을 감독이라는 사람이 하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되겠느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경험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참여 열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물론 이것도 수치긴 합니다만 몇 대 일 하지만 의도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사람들은 나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해? 나는 다음에 내가 도전할 거야라고 해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이제 만들어냈던 상황들 속에서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서버 다 다운돼 버리고 11번가 바로 솔드아웃 돼 버리고 막 그랬던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희소성의 가치와 이 컨텐츠들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지역민에게 가져가게끔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이제 앞서 컨텐츠가 지금 축제가 끝나서 이제 그들의 먹거리로 갈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의 관점을 갔었고 아까 우리 조영재 감독님이 했었던 이머시브 아트 퍼포먼스도 제가 이제 감독님 이거 좀 멋있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더니 아까처럼 멋있게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좋은 선례가 돼서 이제는 이 굴이라는 공간에서의 컨텐츠로서 새롭게 이제 우리 조영재 감독님 만장을 안 가시지만 거기에서 봤던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갖고 사람들 한번 만들어 보면 좋아할 것 같아. 일반적인 미디어 아트가 아닌 그래서 지역에서의 이런 공간에서의 미디어 아트 컨텐츠로서 새롭게 태어났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여러 가지 아트 프로젝트들 이 자연의 풍광 속에서 예술가들이 해석한 그래서 그들의 작품들을 한번 이 자연유산 공간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국의 예술가들을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해서 그들이 해석한 그들의 관점으로 바라본 세계 자연유산 공간들을 이제 만들고 이제 예술 작품들을 설치하고 나서 이제 그게 이후부터 아트 프로젝트로 해서 제주에서 세계유산 축전이 끝났지만 이제 정례적인 예술 컨텐츠로서의 사업으로 또 이제 나왔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지는 이제 제주도가 있고 그걸 관리하는 세계유산본부 그리고 홍보에 강한 관광공사 그리고 예술적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예술재단 유관기관들을 한 자리에 유례 없이 모았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또한은 공동창작협업조직이라는 거창한 이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형태의 조직이 아니라
예술적 담보성은 총감독인 제가 가져갑니다. 기획성에 있어서는. 하지만 같이 손을 잡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관광공사 그리고 본부 유산마을 이들이 같이 함께 손을 맞잡아서 컨텐츠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 그 결과 이 보호구역 속에서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중심이 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느꼈고 3년 동안 이제 제가 이제 2년 동안 총감독하고 그 해 다음 해에 부감독했던 친구한테 이제 나는 떠날 테니 당신이 한번 해보라라고 해서 해왔지만 기간 중에서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 나가는 과정에 국비 매해 한 25억씩 받고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이제 축전 국비가 끊겼습니다. 왜 제주도만 나라에서 저기 주느냐라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바람에 여기 참여하셨던 지역민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때 참여했었던 가치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지역의 컨텐츠로서 자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세계유산 축전을 문화재청하고는 별개로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리고 의원님들 찾아가서 예산을 작지만 한 2억 정도 확보를 해서 이제 탐험 형태의 컨텐츠를 해 만들어가는 거죠. 3년이라는 쉽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컨텐츠를 만드는 관점에서 이렇게 다시 이제 충장 축제 이제 앞에 서서 또 한번 이렇게 어떡하지 지금 좌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 추억의 충장 축제를 이제 오늘 딱 99일 남았습니다. 어제가 100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저희들 이제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여기 시민 참여단도 계시고 이제 각 동별로 그래서 아마 80일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직접 만나는 시점들을 해 나갈 겁니다. 90일 시점부터 홍보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우선은 충장 축제 간단히 소개도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계속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가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이렇게 열리는데 앞서 이렇게 컨텐츠를 축제 감독이 아닌 컨텐츠를 만들고 연출하고 기획했었던 사람의 관점에서 축제를 바라봤었을 때 수많은 20년의 시간 동안 많은 고민들이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 볼까 그리고 우리만의 컨텐츠로 만들어 볼까 고민해왔던 과정들을 바라다 보고 그러다 보니 제목이 매번 바뀌기도 했죠. 근데 올해 추억의 충장 축제를 이미 공표했습니다. 감독님 저한테 이렇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솔직히 저는 추억이라는 단어를 빼고 싶었죠. 왜 너무나 힘든 단어, 저한테는 해석이 힘든 단어여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왔던 시간에 대한 것들을 돌이켜봤더니 그걸 앞으로는 유지합니다. 제가 뭐 축제 감독으로서 축제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100년 넘게 이 제목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을 제가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왜 이 축제를 할까의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그동안은 레트로 복고 과거의 이야기들을 전국 유일의 컨텐츠로서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워낙 많이 하고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목포 이제 마당 페스티벌도 이제 근대문화유적 공간들 속에서 이런 풍광들을 만들어내고 뭐 군산, 뭐 서울 어느 축제장에서도 비슷한 풍광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추억이라는 것들에 갇힌 게 아닌가.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즉 축제를 계속 이어나가는 관점에서 계속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축제가 왜 열리는가, 성공적인 축제가 무엇인가라고 관점에 봤었을 때 바로 개인의 행복, 즉 참가자들의 행복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행복과 함께 공동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렇다면 추억을 좀 더 다른 개념으로 좀 더 확장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 광주 추억의 충장 축제 그리고 앞으로의 충장 축제의 추억은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지금의 추억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 추억 그리고 미래의 추억까지 다 담고자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의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광주 사람들이 품은 빛 그리고 그 골목 사이사이 안에서 담아져 있는 빛 그리고 광주만 할 수 있는 컨텐츠로서의 관점으로서 고민을 하고 이제 만들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장소성은 그냥 충장로 여기 광주 분들은 예전에 가장 멋쟁이들만 다녔던 호남 제일상권으로서의 공간이긴 하지만 외부인의 관점, 좀 아까 관광 관점에서의 축제를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관광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이 공간을 올 수 있게끔 했었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광주의 그 금남로와 충장로의 공간은 정말 특별하다라고 외부인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상징성은 비단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상징성을 광주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그래서 누구나 기억하고 있지만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장소지만 절대 잊어서도 안 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는 잊고 싶고 하지만 함께 수많은 그 기억의 성지에 전 세계 사람들의 추억들을 기억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리고 광주 사람들의 광주의 힘은 요즘 이제 미디어아트, 아까 우리 조영재 감독님 여러 미디어아트적인 요소들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힘도 아니고 광주 사람은 외부인의 관점에 봤었을 때 광주 사람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의 힘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광주다움이고 그리고 바로 그 빛이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그들의 각자의 빛들을 발현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 속에서 앞서 처음에 했었던 충장 발광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이제 이렇게 광주 거리거리에 담겨져 있는 이 포스터 안에도 요 수많은 사람들의 관점에서의 기억들을 하나에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 담고 그들의 추억들이 빛을 발하는 축제로서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이제 포스터를 아까 공개를 해드렸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다방거리 추억극장, 이 충장로라고 하는 공간에 갖고 있는 그 골목 사이사이의 사람들의 추억들의 풍광들을 다 담아내서 이제 오늘 시작으로 오늘 이제 100일 관점에서 하고 90일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나타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추억들을 모아내고 그리고 추억들을 함께 크게 어울리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대동, 그리고 그 가치들을 우리 조영재 감독님께서 아까 마지막 멋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기억들을 불태우고 또 승화시킬 수 있는 작업들까지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크게는 5가지의 카테고리로서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공식 행사 뭐 아까 했던 뭐 저 체험 행사, 무대 프로그램 그런 게 아니라 추억을 모으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추억들을 모아서 상징적으로 만드는 컨텐츠,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하나의 놀이가 되고 그 추억들을 우리 광주 시민들이 직접 가지고 이동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모아낸 추억들을 마지막에 불태우는 의식들. 아마도 한번 그 우리가 명절 때 그리고 결혼식 때 함께 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날을 우리가 갖고 있는 추억들을 이 자리에 한데 모여서 지우고 싶은 사람 지워주고 승화시켜 준 사람들은 승화시켜 줄 수 있게끔 가고자 하는 형태 프로그램으로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의 것들을 이번에 가져가 합니다. 개막이 있지만 제가 이제 청장님 계시지만 청장님께 처음에 이런 엄포 아닌 엄포를 제가 드렸는데 개막식 때 개막식 해야 될까요? 개막식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다가 개막식은 해야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막 큰 볼거리가 있는 형태 보니까 갖춰져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백지 상태에서 개막식을 시작을 해서 점을 찍기 시작을 해서 계속 그려 나가서 마지막 날 완성시키는 과정들을 한번 또 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처음 추억을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을 꺼내는 자리가 개막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꺼낸 추억들을 가지고 빛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아내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틀간 진행되고 퍼레이드 때 그것들을 이제 같이 모아내면서 지원하는 작업들의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폐막은 다시 리셋된 우리가 새해 첫날 새해 10월 31일 날 그리고 새해 첫날 해 뜨는 거 보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추억에서는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성지로서의 관점을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충장로 전체 공간인데요. 이 공간들도 금남로라고 하는 가장 상징적인 지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놀이의 공간이 되고 그리고 충장로 그리고 그 사이사이의 작은 골목들은 개별 쉽지 않지만 아까 제주도에서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됩니다. 힘든데요. 힘들어도 느끼는 희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장로 안에서는 개별의 각각의 추억놀이가 되고 이것들 연결하는 컨텐츠의 개념으로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장 첫 번째의 공간은 금남로 공간은 대동놀이를 하는 공간에서는 사람들의 추억들, 쉽게 희로애락, 즐거웠었던 좋은 추억들 다 한번 모으고요. 또 슬펐었던 추억들도 어느 공간에 모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사이드 아웃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추억의 감정들의 컨텐츠들이 모아지게 되고 요 박스에, 자그마한 박스에 모아지게 됩니다. 그 박스는 광주의 서석대 형태로가 돼서 그것들이 사람들이 그걸 사서 본인들의 것들을 잘 보관을 하고 그것들을 함께 이제 노는 자리로서 하게 되고요. 이 공간에 이제 중앙 5차로 안에 요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이 면들을 또 만들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낮과 밤에 크게 어울림의 공간들이 낮에 그리고 밤에 그동안 못했었던 길한테 양보했었던 그 길을, 그 대동의 힘들을 보여주는 시간들로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졸업식 날 이게 밀가루 예전에 그런 풍습 놀이들 했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추억의 색깔, 총 4가지의 컬러들의 추억들이 같이 금남로 바닥을 이제 물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되는 형태가 되고요. 개막식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추억을 꺼내는 시간,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따 뒤에 아마 우리 축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마스클레타라고 하는 스페인 발렌시아 축제에서의 놀라운 컨텐츠가 있습니다. 5분간 화약만 가지고 폭음만 가지고 하는 콘서트인데요. 얼핏 저도 현장에 같이 갔었다가 들었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바로 금남로 한복판에서 어마어마한 화약들의 소리들이 가득 차면서 사람들을 느끼게끔 해주는 이 마스클레타 프로그램들이 함께 이 공간에서 금남로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분의 관점에서는 이제는 하나의 놀이로서 우리가 아픈 지우고 싶은 그 기억들을 계속 우리가 숨겨놓을 게 아니라 축제가 주는 그 치유성의 관점에서 감히 저 자리에서 저런 형태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상처가 난 자리에 상처를 더 내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기능들을 가져갈 수 있는 시범적인 시간들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퍼레이드인데요. 퍼레이드는 이제 13개 동해 분들이 이제 아마 80일부터 추억들 모아내고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아낸 것들을 우리가 퍼레이드카, 소위 얘기하는 플루트카가 아니라 100% 광주 사람들의 힘, 즉 정말 어렵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 사람의 힘으로 이것들을 추억들을 모으게 되고 그 이제 모아내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모아낸 것을 그 메인 무대 앞에 이렇게 저희가 하나의 한 공간에 이제 얹혀놓고 마지막 불을 태워서 우리가 마치 달집을 태우듯이 그 수많은 추억들을 이제 희로애락이 담긴 추억들을 불태우는 장관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추억의 기억의 성지에 감히 성지라고 얘기하는 금남로에서 그리고 축제를 통해서 함께 놀았던 이들이 모아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관점들을 해 나가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퍼레이드는 이제 그 각자의 준비의 과정들 또 이제 역할들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요소,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 하지만 그 카타르시스와 함께 그 제의적 관점들을 같이 이어 나가는 형태의 개념들이 한참 즐겁게 놀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만큼은 한 번 정도 나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로서 만들고자 하고요. 그 남겨진 자리에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으로서의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의 서사의 이야기를 가져가고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의 대표 콘텐츠로서,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앞서 말씀드린 해외의 좋은 오래된 축제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해왔던 걸 계속 반복해서 갑니다. 표현하는 방법들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정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축제가 이어지고 또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광주만 할 수 있는 컨텐츠로서의 관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